제 이름은 김은자. 올해로 75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50년을 함께했던 남편이 2년 전 제 곁을 떠나고 저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점점 저를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었죠. 축하해줄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생일을 맞았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우가 찾아와 제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며 실버타운 입주를 제안했어요. 처음엔 나를 버리려는 건가 하는 서운함에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민우의 진심 어린 설명과 어머니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죠. 막상 민우와 함께 둘러본 실버타운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외관과 잘 가꾸어진 정원, 쾌적한 게일루,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저를 반겨주었죠. 그곳에서 만난 각순자 할머니의 처음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라는 따뜻한 말씀에 저는 결국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맞이한 첫날 밤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와 살랑거리는 나무들이 저를 반겨주었고 식당에서 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죠. 새로운 경험은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요가 수업에 용기를 내어 참여했고 생각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함께 참여한 원예 수업에서는 화초를 가꾸는 기쁨을 발견했죠. 젊었을 때는 바빠서 누려보지 못했던 소소한 여유가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화초들에게 물을 주며 잘 잤니? 오늘도 예쁘게 자라주렴 이라고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답니다. 물론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가족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옛집 생각이나 우울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저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은자야, 우리 같이 산책 갈까? 바깥 공기 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는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요가를 통해 몸이 유연해졌고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며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았던 제가 이제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같았죠. 처음엔 제가 잘 적응할지 걱정하던 아들은
제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아이들을 기다리기만 했던 예전과 달리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딱 석 달이 지나자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약속이라도 한 듯 식당 음식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갓 지은 밥과 싱싱한 제철나물로 가득했던 식탁이 어느새 며칠씩 재탕한 듯한 반찬과 질긴 고기로 채워졌습니다. 요즘 음식이 좀 맛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 옆에 앉은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대답했죠. 그때는 그저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엔 매일같이 활 넘치던 프로그램들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요가 수업은 강사님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갑자기 취소되기 일쑤였고, 근한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김은자님, 오늘 요가 수업은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직원의 무표정한 통보에 저는 텅 빈 운동실을 바라보며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의료 서비스였어요.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만 해도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옆방에 계시던 영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죠. 급히 당직 간호사를 찾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말만 들려왔고,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말 안전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처음의 기대와 설렘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불만들이 오고 갔죠. 요즘 직원들 태도 봤어? 너무 불친절해. 그러게요.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인데 이게 뭐예요? 저도 마음이 불편해져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저희도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죠. 상황이 이쯤 되자 실버타운의 분위기마저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웃으며 인사하던 입주민들이 이제는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나도 그래. 가끔은 여기 온 걸 후회하기도 해. 라고 말했고,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119를 부르고서야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이 사건 이후 입주민들은 모여 재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리사무소에 항의 방문을 했지만 그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저는 불안에 떨며 정말 여기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어요. 며칠 뒤 저는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이제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실버타운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이렇게 불안과 실망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그 말들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이렇게 불안과 실망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그동안 쌓아뒀던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그래, 은자야. 처음과는 너무 다르잖아.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때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은자야, 울지 마. 우리 여기서 나가자.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멍하니 되물었어요. 나가다니?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순자 할머니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죠. 왜 안 돼?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야. 여기서 이렇게 시들어 가긴 아까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지만 결심을 하고 나니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꼈죠. 우리는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불친절한 직원들의 태도, 점점 맛없어지고 양이 줄어든 식사, 외출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프로그램 축소와 질 저하, 그리고 부실한 의료 서비스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불이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어 나갔죠. 사진을 찍고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도 녹음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른 입주자분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셨어요. 할머니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파이팅 힘내세요. 그 말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관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관리자는 당황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관리자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상세한 기록들, 관리자의 안색이 창백해졌죠. 이건 관리자는 말을 더듬었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겠습니다. 결국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확답을 받고 우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야,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제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고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은자야. 우리가 함께하니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일주일 후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죠.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깨달음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여정은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실버타운을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짐을 싸는 동안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홀가분함, 기쁨,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순자 할머니가
은자야, 정말 떠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그래 순자야. 드디어 우리 삶을 되찾는 거야. 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함께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자식들 집 근처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죠. 실버타운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순자야, 우리 해냈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순자 할머니도 기쁨에 찬 목소리로 그래, 이제 진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새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들이 느껴졌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 드디어 기다리던 가족 모임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집안 곳곳을 정리했죠. 순자 할머니도 와서 함께 도와주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녀 지아가 제일 먼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아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어서 자식들과 손주들이 들어왔고 집안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큰아들 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실버타운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민우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너 덕분에 오히려 좋은 경험을 했어. 그리고 소중한 친구도 얻었고 옆에 있던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하자 순자 할머니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작은 아들 준우도 딸 수연이도 모두 미안해하며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했죠.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와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이었죠. 우리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어떨까 하는 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우리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연락해 강연 기회를 얻었고 처음엔 긴장되었지만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용기를 냈죠. 강연장에 들어서자 많은 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실버타운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 나간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예요. 강연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날 이후 우리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고 심지어
방송 출연 제안까지 받았어요.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편안함이 아닌 우리의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